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용 특혜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원 공장의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각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닐하우스 숙소를 금지시켰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항소심 재판도 광주에서 받게 됐습니다. 재판 관할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그룹 특혜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뼈아프게 지적된 부분은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입니다. 부영 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에너지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되는 40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35만 제곱미터를 부영 측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 신청을 낸 것과 관련된 특혜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약속한 것인지 과도한 특혜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학 설립 부지와 또 인근의 특혜 시비라든지 투기 의혹의 관련해서 정말 부처가 명확히 해소하고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개발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상 제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부영 측이 250억 원 가량을 분담하도록 하고 공공기여율도 37.8%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을 그만큼 정부에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250억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이번 달 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불발 위기까지 불러왔던 부영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에너지공대 설립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전남 동북권을 찾았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을 위해 전남 동북권을 방문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가장 먼저 여순사건 위령비를 찾았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끝나 이달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피해자 법정, 진상 규명 같은 절차들을 순탄하게 진행해 가야겠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여수를 지목하며 정부가 개최 도시를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개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공공개발이 우리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함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부와 전남도가 인정하는 방안이라면 그 나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성도 있어 보이고요. 중앙정부와 그런 관점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요구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과거 국토부와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이면 비는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초속 16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원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민주노총 소속 호원지회의 노조 활동 인정 범위인데 이를 두고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호원지회 노동자들이 나흘째 공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거 농성 이후 노사는 6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노조 설립 이후 해고된 지회장 복직과 노조 활동 인정. 노조는 해고된 지회장을 복직시킨다는 명확한 약속과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만들고 이렇게 탄압하고 아마 이게 매뉴얼처럼 회사 측의 사측의 매뉴얼처럼 아마 남아돌 겁니다. 호원 측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호원지회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수노조 가운데 대표 교섭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의 호원노조인데 교섭권을 갖지 않은 호원지회가 점거 농성을 이어가 손실이 700억에 이르렀다고 맞섰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해라. 정당하게 하면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보호한다. 그걸 수차례 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호원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호원노조 간의 노노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각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노조 측을 압박했고 반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노조 탄압을 하지 말라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그젯밤 광주의 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비닐하우스가 집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7일 밤 10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화훼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외침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비닐하우스 거주를 금지했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비닐하우스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 기간이 보통 3년이다 보니 대책 발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한동안 주거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재고용의 경우 6개월 동안의 이행기간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약 69%, 사업주 가운데 약 64%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서 그래서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수가 필요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고 수년째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그들의 간절함을 채워주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한 전두환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 측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할 때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백주대로에서 수백만 원 돈봉투를 받아 가로채가는 황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을 MBC 취재팀이 포착했습니다. 이 취재팀은 경찰과 잠복 끝에 돈이 건네지는 생생한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휴대전화 통화만 믿고 설마 하는 사이 어처구니 없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국동 도로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지점입니다.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감시하며 2시간째 잠복 중인 경찰 수사팀. 일단 여수로 가가지고 600만 원을 전달받아라. 그렇게 전달을 받고 광주에서 지금 이 수거책이 출발을 한 거죠. 결국 수거책으로 보이는 사람을 포착했고 그 사람 차가 몇 번이래. 그래 알았어.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를 지켜보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수거책에게 봉투를 건네는 현장을 덮칩니다. 나가. 경찰은 피해 여성을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비행기보다 바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부분 해킹 앱으로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원격 접근 차단을 위해 곧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다행히 오늘 600만 원 사기 피해는 막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며칠 전 700만 원을 다른 수거책에게 건네고 난 후였습니다. 여성은 대출 상환금을 건넸을 뿐이라며 아직까지도 피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혹시 뭐 돈 보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거는 그냥 대출 상환이어서 그거는 이미 다 처리돼서 이상이 없어요. 보냈어요 또? 네? 얼마 보냈어요? 그거는 어제 보냈는데. 얼마? 700만 원이요. 피해자의 휴대폰에선 전화를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이 확인됐고 곧바로 은행에 제대로 확인해보니 상환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얼굴 보고 줬는데요. 상환됐을까요? 은행 직원들과의 통화나 상환금 납부 증명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사기인지를 모르고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나중에 오히려 쌀 같은 거. 경찰은 최근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직접 수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또 다른 수거책이나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날아드는 쇳가루에 고통을 받던 여수 묘도 온동마을 주민들이 결국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포스코 노동자들의 질병이 잇따라 산재 인정을 받은 만큼 주민들의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바다 건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날아드는 쇳가루 피해에 시달리는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작물에 아주 심하게 내려가지고 저희들도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상품으로서 판매는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온동마을뿐 아니라 묘도 곳곳에서는 쇳가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 산단과 마주한 또 다른 마을은 산단 제품 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 봄부터 이제 창문을 열고 우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잠 자는데 너무 그냥 소음이 막 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생활권 자체가 힘들어요. 결국 주민들은 집단 이주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묘도 5개 마을 청년회가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이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는 저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렵겠지만
그러면 우리 생존권이라도 보장을 하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의 첫 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주민 전체의 절반 이상인 3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해 99%가 이주에 동의했고 주민 중 암으로 투병을 하거나 숨진 사례가 있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중 70%는 폐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어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환경 피해에 관한 구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제 그 구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과 지자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기선 총장은 구성원들이 화합해 지스트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논란에 책임을 지고 부총장단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2023년 3월까지인 김 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지스트는 당분간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후임 총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기성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급여 외에 거액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자질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임자대교가 오늘 공식 개통됩니다. 다리 개통에 맞춰 임자도를 기점으로 서울과 광주, 목포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이 연장되고 공영버스 노선도 신설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와 임자도를 연결하는 임자대교가 장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자대교는 임자도에서 수도를 연결하는 임자 1교와 수도에서 지도를 연결하는 임자 2교 등 두 개의 교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각의 모습도 A형과 H형으로 세워 조형미를 강조했습니다. 임자대교가 개통되면서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농수산물을 갖춘 임자도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12km의 백사장이 펼쳐진 대광해수욕장과 해송숲, 튤립공원과 홍미안은 관광객을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볼거리는 물론 민어와 젖새우, 대파의 주산지로 농업과 수산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리 개통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야말로 꿈이 이루어지죠. 천지가 개벽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안군도 다리 개통에 맞춰 임자도를 기점으로 서울과 광주, 목포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을 연장했고 공영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고속, 직행, 일반 버스들을 전부 임자 대광해수욕장에서 출발시키도록 그렇게 했고 또 임자도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내 버스, 공영버스도 거기서 하루에 11번 정도. 또한 조선말 임자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우봉 조일용 선생의 미술관도 재단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우봉 선생의 진품 16점과 미디어 아트 작품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신안군에서 매입한 우봉 조일용의 진품 작품 16점이 새로 선보이게 됩니다. 임자대교 완공으로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교량 22개 가운데 50% 이상이 건설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부가 섬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편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이동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 때문에 접종 포기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행안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보건소가 아닌 병원선과 의료진이 상주하는 보건지소 등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100만 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 13통장 참여자를 광주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13통장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광주시의 청년 정책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6기에는 4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격은 공고1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에서 34세 근로청년이며 월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낮 동안은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른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이면 비는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초속 16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영암과 강진에서는 낮 기온 18도 안팎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17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날이 매우 포근하지만 토요일 비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까지는 기온이 반짝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